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지난 영상에 3월 둘째 주부터 매수를 하겠다는 손님이 급격하게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걱정하는 마음에 살짝 보수적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분위기가 일단 싸해진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을 하다 보면 서로 부동산끼리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주변 부동산이 손님이랑 집을 보는 거는 또 금방 눈치챕니다. 경쟁자이자 동업자 정신이 어느 정도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 주변에 대여섯 개, 많게는 10개 이상 부동산이 몰려 있는 걸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만 손님이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동산도 손님이 없는 건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이대로 매수세가 뚝 끊긴다면 부동산 2차 하락이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하락기에 무주택자의 부동산 대응책은 무엇일까? 첫 번째, 만약 전세를 살고 있고 나의 주요 자본이 전세 보증금이라면 언제든 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막상 내가 사고 싶은 집이 또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나오고 또 전세 보증금 빼면 그 집을 살 수 있어도 자금이 묶여서 주택 매수를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는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30대 초반 여자분이 아파트를 매수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분은 6억 이하까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을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위해서 6억 이하 소형 아파트만 보러 다녔습니다. 서울에. 사실상 거의 영끌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딴 데로 새서 해보자면 부동산 대출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는 어떤 금액적인 제한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는 이런 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6억 이하 보금자리론이 유행할 때는 정말 3억대 하던 집이 곧바로 6억대까지 막 치솟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한번 거래될 때마다 이게 몇 천만 원씩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합니다.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계속 또 몰려들고 그걸 이용하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이거 지금 5억 8천인데 6억 되기 전에 보금자리론 받아갖고 얼른 사세요. 얼른. 6억 넘어가면 이 집 못 사 이제. 이렇게 꼬시는 말 한마디에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젊은 분들은 그냥 무장 해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겁니다. 무주택자분들이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 6억을 넘기면 또 거래가 안 됩니다. 그때부터 6억에 아슬아슬하게 가격을 아주 잘 맞춥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세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거 잘 이용하라고 언론에서도 그러고 유튜브에서도 그러고 블로그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 서적도 그렇고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이거 정말 확장 속도가 말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앞으로 나올 부동산 정책, 대출, 그리고 중개 수수료 여기에 모든 가격 체계 등은 모든 숫자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단계별 숫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 환승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환승할 때도 이 가격, 이 제한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팔고 사고 할 때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그런데 월세 보증금에 5천만 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고 잔금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 대출까지 최대한 땡기고 모든 자금을 총동원한 영끌족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계약을 했고 잔금일까지는 3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막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제가 월세 보증금 집주인이 빼준다고 했는지 몇 번을 물어봤는데 월세가 만기라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의 부동산, 그러니까 이제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복덕방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보통의 복덕방은 이 상황쯤 되면은 더 이상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 집의 계약이 구두 계약으로만 이루어져도 그리고 또 계약금 중 일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 것만 돈이 일부만 들어와도 계약이 성립된 거고 나중에 매수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복덕방은 중개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 때문에 소액재판 가면 이런 경우 100% 복덕방이 이기고 그 절차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오지랖 넓은 제가 매수자한테 확인을 요청했더니 한밤중에 급하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주인이 만기가 됐지만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간다면 이기겠지만 그렇게 되면 잔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일이 법적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가끔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잔소리 막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쪽 동네 부동산에 빨리 월세 내놓고 잔금일에 맞춰서 일이 진행되게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이 안 나갑니다. 본인은 이 집이 잘 나갈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제가 봤을 때 잘 나갈 만한 그런 월세가 아니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중도금 날짜가 돼서는 저한테 그 집을 빼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월세집을 빼기 위해서 네이버 광고하고 직방 광고하고 블로그도 하고 아는 부동산들한테 그 매물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잔금일에 딱 입주 날짜가 맞는 새로운 임차인을 운 좋게 제가 맞췄고 무사히 잔금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제 피가 막 바짝바짝 마릅니다.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하는데 오지랖 넓게 잔금 일정까지 체크해 주다 보니까 심장이 아주 쫄깃해지는 안 해도 될 모험을 제가 한 겁니다. 당연히 이 매수인한테는 감사하다는 말을 잘 들었지만 이때 또 한 번 제가 느꼈습니다. 저는 부동산이랑 안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이 직업은 저랑 정말 안 맞습니다. 무주택자 대응책 두 번째 이야기, 집을 매수하려고 하실 때는 집에서 부동산에 전화만 하거나 네이버 부동산만 이렇게 들여다보시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만약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그 주변을 계속 빙빙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한 달 하면 될까? 그럼 눈에 안 보이던 게 다 보이게 되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최소 6개월 추천드리고 또 적극 추천하는 거는 1년 이상 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뱅뱅 돌면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 변화도 보이고 눈에 안 보이던 장점과 단점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주일 또는 한 달 만에 알 수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임장 가실 때 너무 많은 복덕방에 들어가서 내가 딱 찍은 집을 보자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실제 이런 분들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나온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물을 취급하는 부동산이 5군데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손님 중에 간혹 이거 10억인데 이거 좀 더 싸게 살 수 없나? 부동산마다 다 들러보면 그 중에 더 싼 게 있겠지? 해서 5군데 부동산에 모두 전화하거나 둘러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중에 하나가 이거 9억 5천까지 가능해요?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모든 부동산들이 집주인한테 전화를 또 모두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5군데 부동산한테 연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집주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너무 싸게 내놓은 건가? 아파트 매수세가 늘어나나 본데 지금 이 가격에 팔면 손해보나 보다. 아이고 사람 몰리니까 가격을 올리든지 나중에 팔자. 이런 생각합니다. 즉 손님은 하나인데 부동산 5군데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고 집주인은 매수자가 많은 줄 알고 집값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또 있을 겁니다. 부동산끼리는 부동산만의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한 부동산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중복되는 손님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 서로 불러주고 이거 맞지? 하면 거의 100% 맞습니다. 부동산끼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서 먹고 사는 어떤 직업의 특성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알고 그 바닥 룰을 알면 여러분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무주택자 대응책 세 번째 이야기. 내가 부동산에 임장을 갔을 때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내가 부동산 좀 아는 전문가 행세를 해야 할까? 아니면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는 게 좋을까? 부동산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손님이 옵니다. 그 중에 좀 센 척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 투자 좀 해보려고요. 또는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 삼촌이 부동산이에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하나같이 정말 패턴이 변하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호구 취급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일단 여기 투자 좀 해보려고요. 이런 거는 실제 집을 사려고 하는 실매수자라는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그냥 집 알아보러 다니는 거 티가 좀 납니다. 일명 집구경 손님입니다. 당장 집을 살 의지가 없으면서 집만 구경하려고 한다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면, 또는 그렇게 상대가 오해를 하게 된다면 복덕방은 여러분한테 진짜 좋은 물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만 구경하고 시세만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는 집을 보여주는 수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집을 가끔 돌아보는 거지만 복덕방은 그게 직업이고 매일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냥 느낌이 딱 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90% 이상 정확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부동산에서 일 좀 했습니다. 이런 말도 추천은 안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수십만 개인데 실제 일하는 사람은 한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고, 자격증만 있는 거랑 실전이랑은 완전 별개의 세상이라는 걸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런 멘트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은 제가 부동산 하수인데요. 나를 제발 하수로 취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고수처럼 인식해서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런 멘트 복덕방 하면 수도 없이 듣는 단골 멘트라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굳이 꺼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삼촌이 부동산해요, 이모가 부동산해요, 엄마가 해요 등등등, 이것도 레퍼토리 굉장히 진부합니다. 대한민국은 한 다리만 건너면 대통령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삼촌이 부동산하고 이모가 부동산하면 거기서 하지 굳이 저한테까지 와서 집을 보자고 안 합니다. 만약 삼촌이나 이모가 하는 부동산에서 여기가 멀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삼촌이나 이모가 저한테 직접 부동산에서 부동산 대 부동산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중개 의뢰를 하거나 조카만 직접 보내겠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나도 언젠가는 내 조카들 집을 구해줘야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건 서로서로 잘 해줍니다. 그런데 말로만 내가 아는 사람이 복덕방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뜨내기 손님 취급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는 이건 어떨까?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내가 지금 당장 집을 사지 않을 거고 집만 알아보러 다니는 거다라는 그 티를 절대 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데 집을 살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복덕방이 적극적으로 손님한테 달려듭니다. 집 그만 보고 싶다고 해도 계속 집 보여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이 높은 곳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리숙하게 보이면 부동산 호객님이 될 것 같지만 본인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요즘은 경매학원이나 부동산 특강하는 곳에서 수강생끼리 막 조를 짜서 손님으로 위장해서 부동산 임장하는 법을 막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부가 아닌데 부부인 척 연기하는 것도 있고, 시어머니랑 신혼부부가 집을 같이 보러 온 것처럼 위장도 합니다. 물론 저는 그걸 걸러내는 법을 나름대로 터득하고 있지만 그걸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노리는 곳이 있다면 그 아파트 주변에 물건 많은 복덕방 하나,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관상이 좋게 생긴 복덕방 하나, 이렇게 2개 정도 복덕방이랑 친해지길 바랍니다. 너무 2개의 부동산이 가까운 위치면 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하나, 그리고 외곽에 하나 정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트다 보면 급급매 나왔을 때 1차로 전화를 합니다. 좋은 물건 나오면. 그런데 친해지지 않고
금매 나오면 전화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만 남기는 거는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 사람은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화번호 찾기도 귀찮아지고 그냥 가장 최근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실제 좋은 물건이 나와도.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못 될지라도 제가 계속해서 생각나는 대로 이런 거 올리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짧다 싶으면 다른 주제의 영상에 끼워 넣기로 수시로 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